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한국노동법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 1953년도에 그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3년 부산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된 이유가 그 당시에 방직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파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법률학자들이 어떤 일본 노동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신속하게 만들었던 그게 바로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노동법이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이 법 체계가 이제 정비됐을 텐데, 크게 나눠서 영미법이 있고 대륙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헌법으로부터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세워졌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도 어떤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때 헌법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학자들이 대부분 일본 식민지 내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법을 기초로 해서 일본 헌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일본 헌법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독일의 어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최초의 성문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의 왕정이 무너졌고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만들었던 게 바로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거기에 근로의 권리나 노동 3권 이런 문제가 바로 헌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영국하고 영연방,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또 영미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법 체계가 다른데, 우리나라 법은 헌법을 기준으로 각 개별법이 있는데, 영국은 판례 위주로 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대륙계 계통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법의 성질이 다른 게 영미법은 이렇게 판례 위주로 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같은 대륙계 같은 법의 어떤 특성이 없습니다. 대륙계 같은 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 헌법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거기에는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됐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런 강행 규정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영미법은 이런 최종 결정은 판사가 결정하고, 또 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강행법의 중심이 되는데, 또 영미법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신의 측에 따라서 결정하는 어떤 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은 굉장히 해구가 엄격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미국이나 영연방 이런 나라들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 들어왔고 계약에 따라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53년에 부산방직회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노동법이 체계가 갖추었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노사문화나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하고 또 달라진 면이 있을 것 같고, 또 미국 쪽에 가까운 노동문화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많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출발은 이렇게 일본법을 많이 인용해서 이제 발전했지만은
그게 각 나라의 어떤 산업화나 아니면 또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법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정규직법, 이게 사실 이런 법이 없다가 바로 이제 어떤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차별시정제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 이런 제도는 사실 일본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또 법 적용이, 그러니까 민법이나 형법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공용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그 노동법은 그 각 나라마다 그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민주적으로 발전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있었겠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하신 해고 문제를 좀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어떤 경기를 활성화하고 또 기업의 길을 살려주고 또 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근데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권리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분배의 원칙을 두가지고 어떤 사회 정의를 그 약자 보호하는 그런 점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보호계 등인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굉장히 법의 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가졌던 어떤 특권을 좀 뿌리 뽑는 그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근로의 권리나 노동조합,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용자의 어떤 재산권과 노동조합의 어떤 근로의 권리, 이게 거의 어떤 조화롭게 돼야지 그러니까 기업가 중심인 어떤 사용자의 권리만 보장되다 보면은 그 회사는 그 불평등이나 빈부격차가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양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초점이 있지만은 이렇게 너무 한쪽만 치우치다 보면은 또한 사회적 혼란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지금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